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밤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16번째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92년 12월 22일에 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캠핑스키, 북경에 있는 캠핑스키 호텔인데 중국 동쪽, 북경 동쪽 조양구에 있는 대우에서 지은 5성급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여기 8층에 제 클라이언트인, 제가 당선한 868 타워의 클라이언트인 마유허 마오카 회장이 근무하는 제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12월 22일, 제가 이제 미국, 일본 팀들, 중국 설계원을 말하자면 제치고, 중국, 다시 말해서 중국 가장 높고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지명 현상 설계에 당선된 그 감격을, 참,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서울에 있는, 언론, 혹은 출판, 혹은 방송, 심지어 신문사까지 이제 연락을 하고 자랑 삼아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직원들 한 사람은 무역을 담당하는 제 매제인데, 그 매제하고 또 이제 인테리어 담당하는 소장하고 막 저도 술을 못 마시는데 그걸 또 술도 마셔가면서 너무 아주 이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23일이 됐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군요. 왔는 때인데 이 마오카 회장이 연락 왔어요. 가기 전에 본래 이제 계약 조건이 당선된 사람은 누구든지 미국 팀이든 일본 팀이든 당연한 순서입니다만 이미 설계에 참여했던 북경 항공 프로젝트 설계 연구원 측하고 바로 이제 작업 분담 미팅을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작업 분담 미팅. 그러니까 본래 이제 조건이 당연히 그 로컬 아키텍트가 이제 하는 일이 있고 또 당선자가 또 한국에서 설계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작업 분담하는 미팅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 아주 그 기분 좋게 이제 당선자로서 그날 저녁 오후 미팅에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바로 이 사진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마오카 회장인데, 이 마오카, 중국 발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마유허라는 당시 35, 6세 정도였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마치 깡패처럼 보인다는, 누가 봐서 이 큰 프로젝트를 하는 회장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거리에 지나가면은 아주 평범한 중국의 그냥 중산층도 안 돼 보이는 이 거리에 그냥 사나이처럼 보이는 이 마유허 회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팅을 주선해서 유 선생 가시기 전에 항공 프로젝트 설계 연구하고 미리 작업 분담에 대한 서로 어떤 확정을 해야 다음 계약을 하는데 서로 편리할 것 같다. 그래서 미팅을 하자 해서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 캠핑스키 호텔 8층에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죠. 저희들이 만든 모델 모양인데, 이 큰 프로젝트를 작업을 분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당장에 당선되자 말자 바로 작업 분담을 한다는 게 저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마 회장은 그냥 중국까지 오신 김에 또 당선된 김에 또 항공 프로젝트 설계 연구원하고 작업 분담 미팅을 오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흔쾌히 이제 그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이 이제 그 8층 사무실의 테이블이 이렇게 쓰면은 이 여기 중국 한국 프로젝트 설계 우선팀이 밑에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10명 정도가 한 12명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더 많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 마유어 이 회장이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미팅을 하는데, 여기 그 가운데 앉아있는 이분이 항공 프로젝트 설계 연구원 이 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나이가 한 70 아마 전후 되고 이 모택도 모자를 쓰고 아주 연로한, 저는 당시에 46 정도, 아주 40대 중반에 굉장히 젊은 당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먼저 그 회의 인사말을 먼저 이제 꺼내는데, 저는 뭐 아주 그냥 당선자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런 미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마 회장이 인사말을 하기를, 우리는 양측의 협의된 결과에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두 양측에서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일을 나눌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오늘 다 정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클라이언트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겠다. 그냥 이 오늘 미팅이 중요한 미팅이니까 이제 정해서 하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좀 긴장하게 됐어요. 그게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왔고, 원장, 부원장. 근데 참고로 중국 북경이나 항공 프로젝트 설계 연구원이라는 데는 단순히 건축 설계나 토목 이런 그런 엔지니어링만 하는 그 문자 그대로 항공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가 그 나중에 이제 가봤을 텐데, 이 항공 프로젝트 설계 연구원에서는 그야말로 중국에서 첨단 비행기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여준 자기네들 동영상에는 이 비행기가 그냥 바로 수직이 착륙하는 전투기를 갖다가 그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 보여줬던 당시 첨단으로 하는 이 회사고, 그리고 건축, 토목 이런 건설 분야에 관계되는 인원만 해도 2,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원장이 그 나이도 저보다 한 적게는 10살에서 최대한 한 20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은 이 원로들이, 대형 그 연구원의 원장, 부원장 간부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기네 실무 직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이 먼저 인사말을 하기를, 이웃나라 한국에서 젊은 건축가 유춘도 선생께서 미국이나 일본 팀이나 자기네들 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우리 868타워 디자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막 경탄하면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유 선생의 작품을 받아서 거기서 끝까지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동독, 수단, 아프리카, 수단 등 뭐 여러 나라, 이집트 이런 나라 이름을 대면서 그 나라의 이 수많은 건축물과 토목, 교량, 항구 등을 갖다가 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왔던 국제적인 경험이 뭐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실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양반들이 왜 저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가. 물론 회사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거니 했더니, 굉장히 그 폴라이트하다고 할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하면서 말에 무게를 두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유 선생의 작품을 우리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안을 받아서 지금까지 유 선생은 좋은
어떤 개념 설계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네들이 그걸 공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실시 설계를 다 맡아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간다. 그 말은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공건축에서 유 선생은 지금까지 좋은 하여튼 작품을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남은 작업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다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희들은 너무 들떠가지고 세계적인 중국 최대 프로젝트를 당선했으니까 이걸 이제 끝까지 설계하는데 아주 꿈에 부풀어 갖고 있는 순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천수는 이공건축은 지금까지 했는 일로 손을 떼고 지금부터는 모든 실시 설계 경험도 많은 대형 조직인 우리가 다 해나가겠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런 투에 얘기했어요. 제가 순간 당황하고 전혀 이 예상하지 않던, 왜냐하면 그 전날 아침까지도 너무도 기법만 하고 있었지 이런 어떤 큰 산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매제인 우리 무역 사장이 나보고 하는 말이, 형님, 이 사람들이 말투가 자기네들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 나도 모르게 그런 데가 큰일 났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등에 땀이 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규모가 한 2,000명이나 되고 또 국제적으로 많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공건축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지금부터 실시 설계하고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을 다, 제가 중국이 무섭다고 할까? 그렇게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물러나면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이 당선비 뭐 얼마를 줄지도 모르겠고, 또 몇십만 불을 줄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이 프로젝트를 계획 설계했다는 것을 끝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 회장이 이 중국 측에 이런 의견이 제안이 있는데 유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는 일도 다 뺏기고 뭐 약간의 이제 명예나 약간의 어떤 보상은 받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너무 기뻐하던 것과는 너무 또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제가 이 위기를 이겨 나갈 방법을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제 주머니에 늘 갖고 있는 이 붓을 이렇게 꺼냈어요. 붓을 꺼내가지고 종이 한 장 벽지에다가 제가 저런 붓을 늘 두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탁 부었어요. 장자. Do you know 장자? 너희들 장자를 아느냐? 아주 세게, 좀 건방지게.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젊은 건축가가 나이 많은 12명의 중국 한국 프로젝트 설계원의 원로들 앞에 갑자기 이렇게 너희들 장자를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뭐랄까 살벌해졌다고 할까? 그쪽도 좀 당황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럼 당신의 의견이 좋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당인데 그냥 장자를 아느냐? 더구나 중국 사람들 앞에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조용하게 침묵이 흐르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갑자기 왜 영어가 그리 잘 들을지 몰라요. 그때 장자를 아느냐, 저 연어 장지 하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한 2200~300년 전 그 옛날에 장자 선생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한여름의 메뚜기는 그가 사는 생명의 유한성 때문에 겨울에 얼음빙자라는 글을 보고도 그게 무슨 개념을 모르니까 얼음빙자를 보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 겨울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시간적인 유한성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 하면은 우물 속의 개구리는 그가 사는 공간적인 이 리미테이션, 제한성 때문에 저 먼 바다, 오션의 대양의 말하자면은 오션이라고 하는 말, 대양이라는 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자기가 사는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러면 2000년도 전에 그 장자 선생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당신네들이 우물 속의 개구리라면은 나는 가을도 되기 전에 죽어버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럼 인류가 어떻게 메뚜기이고 개구리밖에 안 되는 인류가 어떻게 이 거창한 문명을 일으켜 왔느냐? 거기는 항상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대의 짧은 시간 내에서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하거나, 두 번째는 그래도 더 큰 일은 대를 이어서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유전적인 대를 이어가지고 그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는, 말하자면 계승해 나가는 그 방식이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 세 번째 방법이라 하는 것은 협동을 해가지고 또 다시 대를 이어서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 이 프로젝트는 그 세 번째 방법은 아니고, 서로 능력 있는, 혼자서는 각자 개구리나 메뚜기밖에 아니지만 힘을 합쳐서 대를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 나가야 우리가 좋은 일을 나갈 수 있다는 장자 선생님의 교훈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주 결정적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당선한 프라임 아키텍트로서 지금부터는 작업 분담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프로젝트가 공사가 설계는 물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체를 내가 다 리드해 나갈 것이다. 그거는 내가 당선하면서부터 마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를 리딩해 나가는 이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지휘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하고 작업을 분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휘자인 내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라. 이런 아주 다른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최대한 살려서 그 국제적인 경험을 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적당한 일을, 아주 좋은 일들을 제가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을 분담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중간에 단상에서 내려가는 가운데 연주가 계속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휘자로서 이 단상에서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플레이, 연주를 계속해서 따라서 전체 하모니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라. 이로써 회의는 끝이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제가 아주 강경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 뒤에 있는
한국 프로젝트 설계연구원의 젊은 멤버들이 자기네들 그 상전의 등 뒤에서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몇 사람이. 아주 그냥 제가 그때는 좀 자신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마 회장 보고, 마 회장은 내가 하는 말에 당연히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금 대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때 마 회장이 우리 유 선생님 그 좋은 말씀에 동의한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 프로젝트 설계연구원 원장이 이제 앉았다 말고 일어나더니 택도 모자 같은 거 있죠. 이걸 탁 벗으면서 하는 말이 유 선생한테 우리가 신뢰를 했다. 유 선생 얘기대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협조해서 이 좋은 결론을 맺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이게 그냥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는 1992년 12월 23일 이날 어마어마한 한국 프로젝트 설계원 2,000명의 기술자를 데려있던 이 회사의 사람들을 제가 그때 그 사람들 숫자에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20명 남짓한 우리 직원들밖에 없는 제가 그 중국 최대 프로젝트를 국교가 맺은 바로 몇 달 후에 이렇게 해서 당선도 해서 그들을 말하자면은 이 설득이라기보다는 저 즉흥적인 제압이라고 할까. 오로지 제가 솔직히 장자를 뭐 압니까? 노자를 알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들은 풍을 한두 마디가 있었는데 해피를 그때 왜 장자의 그 말이 생각이 났는지 아무 준비도 한 번 없는데 하늘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닌가, 조상이 도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해피를 어떻게 이 장자 그 별로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그렇게 또 나름대로 유창하게 영어로 아주 압도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도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아까 자기네들이 좀 신뢰했는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면서 뭐 저한테 대한 감탄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도 아주 화기애애한 저녁을 먹고 저 다음날 이제 그랬더니 이번 12월 24일인가 그랬습니다. 떠나는데 이 마 회장이 이제 저희 혈렉을 자기 차를 내어주면서 이제 공항으로 가라고 하면서 차문을 탁 닫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잠깐만 나한테 문을 열어요. 밖에서 마 회장이 젊은 36살 난 마 회장이 저보고 유 선생 떠나기 전에 내가 한마디 내가 결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미팅에 자기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항공연구원하고 같이 할 거 없다. 이공건 중에서 100% 전기기계 구조 감리 모든 100%를 다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차 안에 차 밖에 있고 저는 차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아니 마 회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본래 우리 계약된 상태가 같이 하기로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이 항공연구원에 그런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신뢰가 되면서 실망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같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마 회장이 하는 말이 그만한 보상을 내가 다른 프로젝트로 한국 설계원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 선생 책임하에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게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 기쁨, 감격이었어요. 이 양반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이제 한 달, 몇 달까지도 않았어요. 한 달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그렇게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 86층 국내에서 설계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물론 저는 이제 미국에 나면 전문가들을 많이 쓸 생각이었지만은, 그렇게 선뜻 맡아서는 안 될 일이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어떤 데 책임을 그쪽에다 많이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젊은 마음에 와, 나를 많이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끝까지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만 그걸 덥석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93년 3월에 그 계약을 할 당시에도 제가 해남 중국 땅 해남섬 해구시 하이코시티에 가서 그 계약을 할 당시에 뭐 그 일을 해도 굉장히 중요해서 또 다음 기회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계약을 할 때도 제가 다 한다는 조건으로 안 했어야 맞습니다. 구조나 전기나 기계나 초고층 건물에 대한 우선 제 자신이 경험이 없는 데다가 또 한국 내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요. 설계에 관한 한. 시공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훗날 제가 이제 그 당선된 게 신문에도 나고 뭐 이런 원체 이제 커지니까 삼성건설에서, 그때 아마 일원동에 지금 현재 이제 삼성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 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그러니까 저보고 제안이 왔어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겠다.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차피 이제 삼성은 또 그런 걸 아마 경험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것도 훗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를 도와주면 안 되고, 내가 계약을 하자. 내가 돈을 적게 주더라도 내가 구조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나오고 계약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가비고 그쪽 룰로 해서 계약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덥석 내가 다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반드시 이겨나가야 할 일이었고, 그럼 또 어떻게 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또 넘어갔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고, 이걸 계기로 중국의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저는 중국 천진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지도 사무실에 가면 제 골도 채도 있고 뭐 겨울옷 여름옷이 다 있지만은 이제 요즘 입어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곧 풀릴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이 868 타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고난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하는 얘기를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